경우의 수와 순열은 뭐 공식이 막 어렵거나 개념하는 게 아니다. 너희 중학교 때 다 했으니까 막 확률 경우의 수한테 했던 건데 그걸 이제 여러 가지 수로 세야 되는데 그게 어렵다. 이게 보면 상황에 따라 이거 상황에 따라서 계속 중복해서 셀 수 있기 때문에 어려운데 봐봐. 우리가 중학교 때 했던 것 중에서 우리가 5명이 있는데 2명을 뽑을 때 회장, 부회장을 뽑기도 하고 대표 2명을 뽑기도 했어. 그게 뭐야? 차이가 있었지? 먼저 뽑으면 회장, 두 번째 뽑으면 부회장. 이건 순서가 상관이 있어 없어? 순서가 상관이 있는 거였지. 그래서 내가 뽑을 때 뽑는 거에 대해 순서가 상관이 있는 것을 우리가 그냥 중학교 때는 순서 상관하자 하지 말자 이렇게 했었으면 지금은 순열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뽑을 때 순서를 고려를 하는 것을 우리는 순열이라고 해. 그래서 n개가 있을 때 r개를 뽑을 때 순서를 고려해서 뽑아라 해서 이걸 순열이라고 하고 그 뒤에 배우는 하지 말까 가오나? 듣기 싫으니까 하면 안 되는데 자 n개에서 r개를 뽑을 때 순서를 고려하지 않는 거야. 예를 들어서 5명 중에 대표 2명을 뽑아. 그럼 대표 2명을 뽑을 때 우리가 5명 중에서 2명을 뽑는데 그 2명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중복되기 때문에 나눠주는 거. 이것을 우리는 NCR이라고 해서 조합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하는 거야. 그러면 결국은 뽑는 건데 순서를 고려해서 뽑느냐 뽑지 않느냐 이거인 거고, 그러면 우리가 이걸 기본으로 가는 건 이제 뭐야? 경우의 수부터 시작을 해야 되지. 경우의 수는 어떤 상황이나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해서 이게 경우의 수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는 건데 너희가 고려를 해야 될 게 이걸 합의 법칙으로 가느냐 포배 법칙으로, 즉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으로 보느냐 아니면 따로따로 보느냐인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 보자. 내가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데 기차로 가는 방법이 3가지가 있고 버스로 가는 방법이 2가지가 있다고 치자. 그럼 이 3가지와 이 2가지는 곱해야 될까 더 해야 될까? 영역은 곱해야 될까 더 해야 될까? 곱해야 된다. 더 해야 돼. 확률은 반반이었지만 자, 내가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고자 하는 게 목적이야. 나는 기차를 타고 부산까지 갔어. 어쨌거나 내가 하고자 하는 게 완료가 돼야 안 돼. 완료가 되잖아. 나의 목적은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거야. 그러면 기차를 타든 버스를 타든 한 가지를 고르면 완료가 되는 거고, 완료가 되는 것끼리는 합으로 가야 돼. 나는 3가지는 이미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게 완료가 되는 3가지의 방법 중에 하나고, 이 2가지는 버스를 타고 가는 거지만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방법 중에 완료된 건 2가지이기 때문에 총 나는 5가지의 방법이 있는 거야. 그런데 내가 서울에서 부산까지 갈 건데 예를 들어서 대전에 거쳤다가 간다 해보자. 그러면 서울에서 대전까지 가는 방법이 3가지, 대전에서 부산까지 가는 방법이 2가지가 있어. 그러면 요 3가지와 2가지는 곱해야 될까 더해야 될까? 서울은 곱해야 돼. 앞에서 더했으면 분명히 곱으로 갈 것 같은 느낌이 그지? 곱해야 돼. 자, 나는 서울에서 부산까지 갈 거야. 내가 하고자 하는 목적은 어디에서 어디 간다고 가오나? 너 방금 딴 생각이지. 시선이 45도로 내려가리는데. 자, 집중해. 서울에서 부산까지 간다고 했어, 그지? 그러면 서울에서 대전까지 가는 이 3가지는 내가 완료가 된 거야, 안 돼? 나의 목적은 서울에서 부산까지지 대전까지가 아니잖아, 그지? 그럼 얘는 내가 하고자 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 중간 과정이 있는 거야. 그럼 얘도 대전에서 부산까지 가는 것도 나의 목적은 아니야. 나는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이 사건과 이 사건은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으로 봐야 돼. 같이 연결을 해서 봐야 된다. 동시라는 게 시간적으로 딱 같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 사건을 연결해서 봐야 되느냐 이걸 묻는 거야. 그럼 이 2개는 같이 연결해서 봐야 되기 때문에 곱으로 봐야 된다. 이해되겠니? 그래서 요거를 잘 구분을 해서 해줘야 되는데, 자, 문제를 풀면서 한번 또 접근을 해보자. 자, 1에서 100까지의 자연수가 각각 적힌 카드가 있는데 12의 배수 또는 13의 배수가 적힌 카드가 나오는 경우의 수야. 1부터 100까지니까 12의 배수는 15 곱하기 1, 12 곱하기 1에서 12 곱하기 8까지 있겠지. 96까지. 그래서 총 8개가 있을 거고, 13의 배수는 13 곱하기 1부터 13 곱하기 7까지 들어가야 되니까 총 7개가 있을 거야. 그치? 되겠니? 그러면 얘 8개, 얘 7개가 총 몇 개? 15개의 카드가 있을 거야. 그치? 그럼 얘는 내가 12의 배수를 뽑고자 했으니까 완료된 거 더하면 되는데, 문제는 12랑 13의 배수의 공통된 배수는 내가 중복해서 세게 돼. 근데 12와 13의 최종 배수가 일단 100을 넘어가기 때문에 12의 배수를 세면서 13의 배수를 중복해서 세는 경우는 없을 거야. 이해되겠지? 자, 그러면 2의 배수 또는 5의 배수가 적힌 카드가 나오는 경우의 수는 2의 배수는 총 몇 개가 있을까, 시연아? 그렇지. 2 곱하기 1부터 2 곱하기 50개 해가지고 50개가 있을 거고, 5의 배수는 총 몇 개가 있을까? 그렇죠. 5 곱하기 1부터 5 곱하기 20까지 있을 거야. 그럼 요거 2개는 더하고 세면서 나는 중복해서 세는 게 있어 없어? 2의 배수 세다가 동시에 5배수 나오는 게 있잖아, 그지?
그러면 뭐의 배수? 2와 5의 최소 공배수 10의 배수는 내가 2의 배수 셀 때도 셌을 거고 5의 배수 셀 때도 셌을 거야. 그래서 한 번은 빼줘야 되겠지. 그럼 10의 배수는 몇 개? 10개 해서 빼서 총 60개가 있게 될 거야. 되겠니? 되겠어? 자, 그럼 백과 서로수 인수가 적힌 카드가 나오는 경우는 서로수가 뭐지? 공통된 약수가 1밖에 없는 걸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서로수라는 것은 내가 100이라는 놈을 소인수분 했더니 2의 제곱 곱하기 5의 제곱 해서 4 곱하기 100이 나오는데 100이라는 놈 자체가 2와 5의 꼼으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2의 배수 또는 5의 배수는 얘랑 서로서의 관계가 안 되겠다. 공약수가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겠다. 그지? 되겠니? 그래서 이 100이란 1부터 100까지 숫자 중에서 2가 들어가 있거나 5가 들어가 있는 즉 2와 5의 배수를 제외한 나머지가 서로서가 될 거니까 100까지에서 2와 5가 총 몇 개가 있었어? 2의 배수 또는 5의 배수는 위에서 구했죠. 60개가 있었지. 그럼 이 60개를 제외한 나머지는 2와 5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서로서가 되는 거야. 즉 40개가 서로서가 되는 거야. 이해되겠니? 자, 다음 문제 보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문제들은 우리가 적당히 끼워 맞춰가지고 숫자의 경우수를 직접 세야 되는데 x 더하기 2y 더하기 3z가 11이라고 되어 있는데 내가 자연수라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순서대로 맞춰서 대입을 해봐야 돼. 그런데 뭐부터 대입을 하느냐? 큰 숫자가 곱해져 있는 걸 기준으로 먼저 대입을 해줘야 돼. 즉 내가 z라는 놈에 먼저 1을 대입을 해주고 그 다음에 큰 놈에 y에 1을 순서대로 대입을 해주면 x라는 놈은 내가 z에 1 넣었을 때 3, y 1 넣었을 때 5니까 합해서 5지? 그러면 얘는 6이 돼야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y부터 순서대로 커지는 거야. 어디까지 가능한지. 그럼 y에 1을 넣으면 y라는 놈에는 2가 곱해져 있기 때문에 1씩 커질 때마다 2씩 커지는 걸 알 수 있고 그러면 x라는 놈은 2씩 줄여주면 돼. 그럼 y가 3이 되면 x는 2가 될 거고 y가 4가 되면 x는 0인데 자연수라는 조건이 안 맞으니까 가능한 건 여기까지 됩니다. 여기까지 되겠지? 그 다음에 이제 z에 더 큰 숫자 2를 넣어보면 이때 또 y가 1부터 넣어보는 거지. 그럼 z가 2고 y가 1이니까 2면 6, 1 넣으면 8 그럼 x는 3이라는 걸 알 수 있고 y에 2를 넣으면 또 2가 커졌으니까 x는 1로 되는 거고 넣으면 자연수가 아니니까 안 될 거고 그럼 z에 3을 넣으면 z가 3, y에 1을 넣어보자. 그럼 z에 3 넣으면 9고 y에 1 넣으면 11인데 그럼 x가 0이 되잖아. 그럼 y 조건은 자연수가 안 되니까 이렇게밖에 없다라는 거야. 이해되겠니? 이렇게 직접 세봐야 되는 거고. 자, 다음 문제는 이건 뭐 어렵지 않지. 이렇게 했을 때 전개식에서 항의 개수를 구하는 건데 내가 여기 3개고 여기 3개니까 얘를 하나 그럼 얘도 또 하나 보면서 전개를 하게 될 거야. 그래서 3 곱하기 3에서 9개가 되는 거니까 되겠지? 자, 여기까지 먼저 확인 찍어 풀고 봅시다.
질문 있는 사람 질문했어요. 그래서 S1도 그런 거야. 무조건 큰 것부터 넣는 게 그냥 그 숫자가 크게 증가하기 때문에 3x 더하기 2z 더하기 y라고 하고 x1 넣고 z1 넣고 그다음 y를 맞췄습니다. 얘가 숫자가 아니라 작기 때문에 좀 있어? 없어요? 왜 이렇게 다정하니? 왜 이렇게 다정하니? 저 질문이 질문? 이거 그냥 하나씩 다 해봐야 돼요? 1부터 5까지 자연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각 사람들 경우 한 개씩 꺼낼 때 꺼낸 경우의 외차가 2이 아닌 경우는 있죠. 내가 5를 꺼냈을 때 가능한 거, 4를 꺼냈을 때 가능한 건데 좀 찾아야 돼요. 잘 해봐야 돼요. 경우 수는 딱 공식처럼 대입한 게 아니라 직접 세보는 거예요. 상상하면서. 가보니 해봐. 모르면 바꿔봐야 돼.
거기가 그냥 부러지겠다. 그래서 거기가 점점 손이 다 있나? 질문이요. 뭐?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던졌을 때 3의 배수가 나오거나 또는 5의 배수가 되는 거죠. 그럼 3의 배수가 나오는 걸 따져보세요. 3의 배수는 3이 되거나 6이 되거나 9가 되거나 12가 되는 겁니다. 3이 되려면 주사위가 어떻게 돼요? 두 개의 주사위를 던졌으니까 1, 2가 나와도 되고 1이 나와도 돼. 6이 되려면 1, 5, 2, 4, 3, 4, 4, 2, 어떻게 이렇게 세는 거야? 9가 되는 거. 내가 1 안 되지, 2 안 되지, 3, 6부터 되는 거. 여기 3, 6, 6, 3, 4, 5, 5, 4. 이게 용용만 돼. 이게 아까 저기 이 답을 가지고 이게 틀렸던 거 같은데. 저요? 3에 대수겠어. 네. 짝이 하나로 있으면 무조건 짝지. 하나만 있으면 무조건 짝지. 뽑으면 그래. 뭐를 곱해서 2가 곱하면 그냥 짝지. 그러니까 재미있고 홀수가 되면 그냥 무조건 홀수 있고. 6개죠. 설명을 하는데 소원이 적힌다면 왠지 너랑 같았던 것 같아. 아, 둘 다 틀렸구나. 그거 3의 배수는 3의 배수 한다면 3의 배수 3, 6, 그 주사위 2개 던져서 12까지 나올 수 있잖아. 그럼 3의 배수 나오는 것은 내가 1, 2, 1 되고 여기서 1, 5가 나와도 되고 2, 3, 2, 4가 나와도 되고 3, 3이 나와도 돼. 4, 2가 나와도 되고 5, 1이 나와도 돼. 이미 7개. 그지? 9가 나오고 3, 이렇게 되는 거야. 왜 4개가 되는 거지? 3 나오게 하고 6 나오고 뭐지? 어떻게 생 거지? 자, 문제를 또 조금만 같이 보고 아저 풀어봅시다. 자, 여기서 보면 360의 양의 약수의 개수인데 양의 약수의 개수 어떻게 구하지? 소인수분해 해가지고 소인수분해 했더니 360이라는 놈은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5가 되나요? 그지? 서서 자면 안 돼, 가오나? 자, 그러면 여기서 약수의 개수 어떻게 세? 약수의 개수는 각각 지수 있지? 여기서 1씩 더해가지고 3에서 1 더하고 그 다음에 2에서 1 더하고 그 다음에 여기가 1이니까 1에서 1 더해서 요거 곱을 해서 24개가 나온다. 자, 근데 봐봐. 이 경우수가 왜 이렇게 세냐면 내가 어쨌든 약수라는 것은 이 안에 있는 숫자들 2는 3개까지 가능하고 3은 2개, 5는 1개까지 가능한 거잖아. 그러면 얘들이 할 수 있는 경우수는 내가 이 약수에 2라는 놈이 할 수 있는 것은 1개가 들어오거나 여기가 이 360이었던 약수 중 하나라고 하잖아. 그럼 2라는 놈이 할 수 있는 것은 1개가 들어오거나 2개가 들어오거나 3개가 다 들어오거나 안 들어오는 것까지 해서 4가지의 경우가 생기는 거야. 이해되겠니? 그럼 3의 제곱이라는 것은 2개가 있으니까 그 약수 중에 이 약수 중에 3이 1개가 있거나 2개가 있거나 없는 것까지 해서 없는 것까지 포함이 되기 때문에 각각의 지수에서 1씩 포함이 되는 거야. 그래서 얘는 1개가 보다 없거나 해서 여기서 1 더해서 4, 1 더해서 3, 1 더해서 2까지 해서 총 24가지의 약수의 개수가 나오게 돼. 이해되겠니, 가원아? 너 눈 감고 듣고 있는 거야? 너 기대지 마, 뒤로. 기대지 마.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니까 여기서 봐봐. 그러면 내가 360의 양의 약수 중 2의 배수의 개수를 묻는데 이 2의 배수의 개수를 물을 때 2의 배수를 구하는 방법이 2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더 있겠지만 물론 일단 첫 번째는 전체 약수의 개수가 24개고 2의 배수를 물으니까 2의 배수가 하나도 없는 즉 3의 제곱과 5로만 이루어진 약수의 개수 있지. 그럼 3의 제곱 5는 약 2가 하나 없으니까 2의 배수가 안 될 거야. 그럼 얘들로 이루어진 약수의 개수는 여기서 1 더하고 여기서 1 더해서 3 곱하기 2 해서 6을 빼줘서 18개라고 할 수도 있는데 되겠지?
내가 얘의 약수가 왜 24개가 되냐면 얘들이 각각의 경우의 수가 3이 있을 때는 안 들어오는 것까지 포함해서 4가지, 얘가 3이라는 놈이 안 들어오는 것까지 포함해서 3가지, 안 들어오는 것까지 포함해서 2가지라고 했어. 그런데 그렇다면 내가 얘들 약수의 개수가 2라는 놈이 무조건 들어갔으면 얘는 2의 배수가 될 거야, 그지? 그렇다면 안 들어오는 것, 즉 2의 세제곱에서 얘가 안 들어오는 거 하나를 빼면 총 얘 2가 할 수 있는 건 3가지의 경우가 있잖아. 2나 2의 제곱이나 2의 세제곱이 여기 약수 안에 들어올 수가 있다고. 그렇다면 그냥 얘들이 만들어낼 수 있는 개수가 뭐냐면 얘가 3가지, 얘가 2가지, 얘가 1가지가 있는데 얘들은 들어오든 말든 상관이 없으니까 얘가 안 들어오는 거 빼고 3가지만 하는 거야. 아까 여기가 4가지였잖아. 이 4가지에는 얘가 2라는 놈이 하나도 안 들어가는 거 포함이었어. 그럼 얘가 안 들어가는 거 빼고 3가지는 이 3가지는 2가 1개 오든 2개 오든 3개까지 가능한 거고 3이라는 놈은 들어와도 돼도 안 들어와도 되니까 쟤가 3가지. 그 다음에 얘는 들어와도 되고 안 들어와도 되니까 2가지 해가지고 총 18개 이렇게 셀 수도 있다. 이해되겠어? 이해되겠어? 선이 이해되겠니? 자 무슨 말이냐면 얘 약수의 개수가 24개라는 것은 그냥 지수에서 1씩 더해서 곱하면 약수의 개수가 되는 건 알고 있지. 근데 왜 1씩 더하냐면 이런 경우에 그냥 내가 2라는 놈이 가능한 내가 약수라는 거 어쨌든 2든 3이든 5든 하나의 숫자가 들어오면 되는 건데 들어오는 것 중에서 내가 0이라고 생각을 해. 2의 0제곱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면 얘가 가능한 경우의 수가 올 수 있는 게 뭐냐면 2라는 놈이 0이 올 수도 있고 1이 올 수도 있고 2가 올 수도 있고 3이 올 수도 있고 총 4가지의 경우의 수를 할 수가 있고 이 2라는 놈만. 그러면 3이라는 놈은 3이 0제곱도 올 수 있고 1제곱도 있고 2제곱도 올 수 있고 5라는 놈은 5의 0제곱, 1제곱, 2제곱 있으니까 얘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경우 4가지에 3가지에 3가지 해가지고 뭐지? 이거 없지. 2가지 해가지고 총 24가지가 나오게 되는 거야. 그렇게 24가지인데 문제는 2의 배수가 되려면 2라는 놈은 여기서 이 0제곱, 즉 2가 하나도 없는 그 경우는 빼야 되니까 여기서 올 수 있는 걸 3가지로만 하자는 거야. 그렇다면 적어도 2가 하나는 무조건 있는 거고 여기에는 어떤 숫자가 들어오든 2가 곱해지니까 3 곱하기 3 곱하기 2의 경우에는 무조건 2의 배수가 들어가 있으니까 2의 배수가 된다는 거야. 이렇게 셀 수도 있는데 그냥 전체 개수에서 2의 배수 하나도 없는 걸 빼주는 게 좀 더 편하게 세질 거야. 되겠지? 자 그러면 360과 540의 양의 공약수의 개수는 어떻게 되지? 공약수라는 것은 그 두 숫자의 최대 공약수의 약수야. 그럼 360과 540의 최대 공약수를 구해보면 180이라는 걸 알 수 있고 180의 약수의 개수는 구할 수 있지. 또 소인수분해서 180의 약수의 개수만 구해주면 돼. 그건 어렵지 않을 거고. 자 다음 문제 보면 자 얘를 보자. A 도시에서 출발하여 B 도시로 가는 경우의 수를 구하는 건데 한 번 지나간 도시는 다시 지나지 않는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C를 지나갔으면 또 다시 C를 갈 수는 없다는 거야. 되겠지? 자 그러면 A 도시에서 B 도시로 가는 경우에서 A 도시에서 B 도시로 갈 때 어떻게 갈 수 있어? A 도시에서 C를 갔다가 B를 갈 수도 있을 거고 A에서 D를 갔다가 B를 갈 수도 있을 거야. 되겠지? 그러면 여기 C를 갈 수 있는 게 3가지니까 C에서 B를 갈 수 있는 것도 3가지. 이 2가지는 어떻게 해야 될까? 곱해야 될까? 더해야 될까? 소원은. 자, 곱해야 돼. 왜? 확률이 반반인 걸 자꾸 틀리니? 쌤이 아까 처음에 뭐라고 했어? 목적이 A에서 B 도시까지 가는 거야. 그럼 A에서 C까지 가는 건 완료가 돼? 안 돼? 안 되지. C에서 B까지 가는 것도 완료가 안 된 거야. 이 2가지가 동시에 일어나야지 완료가 되는 거니까 얘는 곱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A에서 D를 갔다가 B를 갈 수도 있는데 A에서 D를 가는 2가지랑 D에서 B를 가는 3가지 요거는 또 곱해야 될까? 더해야 될까? 시연아. 자 이것 또한 곱해야 돼. 왜 애들이 자꾸 반대로만 얘기를 하지? 자 봐봐. 내가 A에서 B까지 가려는데 D까지 가면 완료가 돼? 안 돼? 안 되지. D에서 B까지 갔다가 완료가 안 돼. 2가지를 동시에 즉 연결해서 생각에 완료가 되는 것들은 곱해야 된다고. 동시에 일어나는 걸로 봐야 되면. 그렇다면 내가 전체 경우 이 9가지랑 이 6가지는 더해야 될까? 곱해야 될까? 더해야지. 왜냐면 이 9가지는 C를 거쳐서 B를 가서 완료가 된 거야. 완료가 돼서 내가 A에서 B까지 가고자 하는 완료가 되는 방법 9가지고 A에서 B까지 가고자 하는 D를 거쳐서 가는 완료가 된 방법 6가지니까 이거 완료가 된 것끼리는 더해야 된다고. 이해되겠니? 완료가 되기까지 가정은 곱하는 거고 완료가 된 것끼리는 더하는 거야. 자 다시 한번 보자. 동건이하고 수진이가 A 도시에서 출발하여 B 도시로 가는 경우의 수인데 여기서 출발해서 B로 가야 돼. 그러면 동건이가 먼저 A에서 C를 갔다가 B로 가고 수진이는 A에서 D를 갔다가 B를 간다라고 해보자.
되겠니? 그러면 동건이가 A에서 B를 갈 수 있는 방법은 여기로 가는 방법 세 가지, 여기로 가는 방법 세 가지. 아까 그 세 가지는 더해야 돼, 곱해야 돼? 아니 곱했네. 곱해야 되는 거야. 이해되겠니? 왜냐하면 A에서 C까지만 가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 가오나 이해되겠니? 같이 동시에 생각해야 되니까 그러면 동건이가 이렇게 갈 수 있는 방법 9가지. 수진이가 D를 거쳐서 B를 가는 거. 요거는 2와 3을 얘도 동일히 곱해야 될 거야, 그지? 그러면 이거 두 개는 곱해야 될 거, 더해야 될 거. 자, 이거 두 개도 곱해야 돼. 오늘 다 틀리네. 자, 봐봐. 나의 목적이 뭐냐면, 아까는 그냥 B로 가면 되지만 나는 지금은 동건이도 B로 가고 수진이도 B로 가야 돼. 둘 다 가야지 완료가 되는 거야. 동건이만 B로 가서도 안 되고 수진이만 가서도 안 돼. 나의 목적은 동건이와 수진이가 A에서 B까지 가는 거기 때문에 동건이도 가고 수진이도 가고 둘 다 가야지 완료가 되는 거니까 곱해야 된다고. 내가 하고자 하는 게 완료가 되는 그 과정을 다 곱해야 되는 거야. 이해되겠니? 자, 그럼 완료가 됐어. 자, 근데 이번에는 동건이가 여기로 갔었으니까 이제 반대로 수진이가 1로 가고 동건이가 1로 가자. 그럼 수진이가 가는 9가지, 동건이가 가는 6가지. 당연히 얘도 같이 가야 돼. 곱해야 될 거야. 되겠지? 그러면 자, 얘도 수진이와 동건이가 A에서 B까지 가는 방법 중에 하나고 얘도 수진이와 동건이가 A에서 B까지 가는 방법 중에 그 경우의 수야, 그지? 그럼 이거 두 개는 곱해야 될까, 더해야 될까? 한 번 더 얘기해봐. 이번엔 맞춰보자. 어? 그렇지, 이건 더 아는 거야. 왜? 나는 얘는 동건이와 수진이가 가는 게 완료가 된 거고 얘도 완료가 된 거야. 완료가 된 것끼리는 다 하라고. 이해되겠어? 되겠니? 아, 진짜 이해돼? 너 자꾸 자는 것 같은데. 너 오늘 왜 초반부터 자니? 저번에 눈이 말똥말똥 하더니. 자, 다시 보자. 자, 색칠하는 방법이 있는데 색칠하는 거는 요거 순서를 좀 잘 깨야 되는 게 특별한 기준은 없어. 근데 뭐를 기준으로 잡으면 되냐면 면과 면이 닿이는 가장 많이 닿이는 것부터 칠해주는 게 중복을 가장 피할 수가 있어. 그래서 내가 여기서 봤더니 보면 5개의 영역을 5가지 색으로 칠하는데 이웃하는 영역만, 즉 면과 면이 닿이는 부분만 색깔이 다른 그 구분은 돼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똑같은 색깔 또 써도 상관은 없어. 그럼 내가 가장 먼저 아니다 여기를 먼저 5가지 칠하고 나면 여기 B라는 놈은 얘랑 닿이니까 얘랑만 다르면 되니까 4가지. 그럼 C라는 놈은 요거 2개 칠했는데 얘랑도 다르고 얘랑도 달라야 되니까 3가지. D라는 놈은 또 얘랑만 다르면 되니까 또 3가지. 얘는 얘랑 다르고 얘랑 다르면 되니까 또 3가지. 이런 식으로 경우의 수를 셀 수가 있다. 여기까지 이해되겠니? 그러면 색칠을 하는 거는 좀 어려운 것들도 있는데 이런 거 한번 생각을 해보자. 요런 원이 있어. 그러면 있는데 얘를 요렇게 A, B, C, D 4가지 영역으로 나눴어. 자, 색깔이 4개가 있는데 중복해서 칠해도 상관은 없어. 근데 면과 면이 닿이는 곳은 구분이 돼야 돼. 칠하고 나서 4가지 영역으로 구분이 돼야 돼. 칠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한번 생각해봐. 몇 가지가 될까? 각자 생각해. 1분 줄게. 생각을 하면 생각만 하지라고 연필 들고 좀 적으면서 세보면서 알았지? 머릿속으로 하지 마. 해봐. 지금 빨리 생각해. 시연아 몇 가지? 4, 3, 2, 1 4, 3, 2, 2 그러면 48가지 맞나? 가온이는? 아, 시연이랑 똑같아. 너 제 생각을 그냥 다 따라가는 것 같은데. 영현이는 몇 가지? 네 가지? 아니. 소원이는 몇 가지? 4, 3, 3, 2 4, 3, 2, 2 4, 3, 3, 2 자, 너는 모르겠어. 중립. 자, 누가 답이 맞는지 보자. 일단 내 A부터 칠해보자. A 몇 가지 칠할 수 있어? 4가지 또 아무거나 칠해도 되니까 4가지 칠했고 얘는 A랑 무조건 달라야 되겠지. 그럼 A는 3가지. 여기까지는 다 맞았어. 그지? 그럼 얘를 칠할 건데 얘는 B랑만 다르면 되니까 3가지라고 할지. 근데 얘가 다른데 그럼 얘를 칠해보자. 근데 얘는 얘랑도 달라야 되고 얘랑도 달라야 돼. 그러면 2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내가 여기서 고려를 해야 될 게 A와 C가 같은 색깔인지 다른 색깔인지 알아보려고. 모르지. 그래서 이거에서 차이가. 그래서 고려를 해야 돼. 그래서 얘는 한 번에 세지는 게 아니라 나눠야 돼. 어떻게 되냐면 A라는 놈과 C라는 놈이 같을 수도 있고 A라는 놈과 C라는 놈이 다를 수도 있다. 이렇게 나눠요. 그럼 만약 같다라고 하면 같은 경우는
내가 A에 4가지를 칠하고 B에는 3가지, 여기까지 상관이 없어. 근데 C라는 놈을 칠할 때 A랑 같은 색깔을 칠해야 돼. 그래 여기가 정해지는 거야. 얘는 얘랑 같으면 3가지, 얘랑 다른 2가지이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 상황 판단이 달라져. 그래서 그 상황을 나누는 건데 A와 C가 같다라고 했으니까 C는 무조건 한 가지야. A에 칠한 걸 똑같이 칠해야 돼. 그럼 요거 2개 색깔이 똑같으니까 얘는 얘들만 다르니까 3가지 이렇게 나오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되겠니? 손에 이해되겠니? 들었니? 자 다시 4가지, 3가지는 어렵지 않지? 그럼 나는 상황 판단은 얘랑 같은 빨간색이면 얘는 빨간색만 안 칠하면 되잖아. 근데 얘랑 빨간색, 노란색이면 얘는 빨간색도 안 되고 노란색 되는 거. 상황이 달라져. 그래서 얘랑 색깔이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라고 나누는 거라고. 여기까지 되겠니? 그럼 나눴어. 그럼 A와 C가 상황이 색깔이 똑같다라고 한다면 4가지, 3가지 같은 색깔을 칠해야 되니까 얘는 그냥 정해서 얘가 노랑이면 얘도 노랑을 칠하는 거야. 그냥 얘는 한 가지야. 그럼 이거 2개 색깔 같으니까 노란색만 아니면 되니까 얘는 3가지가 오는 거야. 이해되겠니? 자 그러면 다른 경우는 얘가 4가지고 B는 똑같이 3가지까지 될 건데 얘는 B랑은 당연히 달라야 되지만 A랑도 달라야 되니까 얘랑과 다르고 얘랑도 달라니까 2가지가 되는 거야. 그럼 얘 2개 색깔 다르니까 얘도 2가지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거 2개를 더해야 돼. 이해되겠어? 그래서 이런 거 비교해서 이렇게 되는 것들은 영역에 따라서 색깔 경우수를 나눠야 되는 거. 이거 좀 어렵거든. 이거 꼭 잘 생각해. 요 문제 나올 수 있다. 자 하고 자 동전인데 자 봐봐. 요거 문제는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의 수와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의 수의 차이인데 요 중학교 때 했을 건데 내가 100원짜리 동전 1개랑 50원짜리 동전 2개가 있잖아. 그러면 지불 방법에서는 내가 100원짜리 1개 주나 50원짜리 2개 주나 같은 거야 다른 거야? 방법 자체는 다른 걸로 가. 근데 금액으로 보면 둘 다 100원이잖아. 같은 금액으로 보면. 그래서 여기서 중복이 생겨. 그래서 문제는 내가 큰 금액을 작은 금액으로 대신해서 낼 수 없다면 100원 지불할 수 있는 방법에서나 금액에서는 똑같이 나와. 근데 지금처럼 큰 금액을 작은 금액으로 대신해서 낼 수 있게 되는 금액만 있다면 중복이 생기기 때문에 이걸 중복을 피해야 되거든. 그래서 일단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의 수는 어렵잖아. 방법의 수는 내가 1개가 있으면 이 100원짜리 동전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경우 수는 2가지야. 1개밖에 없으니까 1개를 내거나 안 내거나까지 해서 2가지가 되는 거고 50원짜리 동전은 2개, 안 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기 때문에 내가 왜냐면 110원만 내면 50원짜리는 안 낼 거 아니야. 그래서 안 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기 때문에 동전이 2개니까 할 수 있는 방법은 몇 가지일까 가오나? 앞에는 동전 1개인데 2가지인데 왜 얘는 그대로 2가지일까? 몇 가지? 4개. 이왕이면 3개를 가지고 건너뛰었네. 3개야 3개. 안 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이해되니? 그럼 3가지가 되는 거야. 동전 1개, 2개 안 내는 거. 자 시원하면 동전 3개다 몇 가지? 이게 심각하게 고민할 문제가. 자 동전 안 내는 게 하나의 방법이야. 그럼 3개가 있으니까 1개 내든 2개 내든 3개 내든 그냥 플러스 1만 하면 된다고. 그래서 7에 나와. 듣고 있니? 야 이놈들아. 야 아무도 안 듣고 있네. 어려운 거 아니. 동전 1개, 2개, 3개인데 안 내는 걸 고려해서 플러스 1씩 해주고 있잖아 지금. 누구랑 싸우냐? 그래서 얘들 동전만 따로따로가 아니기 때문에 얘들 다 곱해준 게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의 수인데 다 0원을 지불하는 것은 제외한다고 했으니까 안 내고라는 이 한 가지 방법을 빼줘서 총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의 수는 23가지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겠니? 지불 방법의 수는 동전의 개수에서 그냥 1만 더 해주면 돼. 안 내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보니까. 되겠지? 그러면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의 수는 내가 여기서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면 일일이 다 겹친다를 따로따로 세기는 너무 어려우니까 어떻게 하면 되냐면 큰 금액을 어차피 내가 작은 금액으로 대체해서 낼 수 있기 때문에 큰 금액을 작은 금액으로 동전을 다 바꿔줘.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내가 100원짜리 동전 1개가 있는데 50원짜리 동전 2개는 1개를 바꿔줘도 된다. 근데 100원짜리 동전이 3개라고 해서 6개로 다 바꿔주는 거 아닌 것 같지? 다 바꿔줘야 돼. 내가 문제는 뭐냐면 정확하게 100원짜리와 50원짜리를 지금 바꾸자는 게 아니라 300원에 100원짜리 동전 3개가 있어. 그 3개를 내가 50원짜리로 낼 수 있는지만 묻는 거기 때문에 그냥 50원짜리가 2개 이상만 있으면 100원짜리 동전이 몇 개든 전부 50원짜리 금액으로 바꿔서 샌다는 거야. 실제로 바꾼다는 게 아니라. 이해되겠니? 그렇기 때문에 100원짜리 동전이 4개가 있으면 50원짜리 동전 4개, 8개로 바꿔주는 거야. 방금 몇 개는 100원짜리? 100원짜리 2개가 있으면 50원짜리 4개로 바꿔주는 거고 100원짜리 동전 3개가 있으면 그럼 50원짜리 6개로 바꿔주면 되면 돼. 큰 금액을 작은 금액으로 대체해서 낼 수 있을 때는
큰 금액을 작은 금액으로 바꿔주면 된다는 얘기야. 그럼 지금 현재 100원짜리 동전 1개가 있으니까 50원짜리 동전 2개로 바꿔줘서 그냥 50원짜리 4개랑 10원짜리 3개가 있다라고 보면 된다는 거지. 그러면 금액에서 중복이 안 생긴다. 그러면 50원짜리 동전 4개 있을 수 있고 이 4개를 할 수 있는 방법은 몇 가지야, 시연아? 어? 다시 뭐 한다? 두 가지. 두 가지? 혈압으로 돼. 자, 다시 동전이 4개야. 안 내는 거 방법 한 가지만 더 하자. 한 가지만. 그래, 5가지. 시연아, 그러면 동전 3개가 있어. 가능한 방법은 몇 가지? 그래, 하나만 더 하면 됐어. 그래서 곱해서 빼기를 해주면 19가지 방법이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의 수가 돼. 그런데 여기서 문제를 한번 바꿔보자. 그러면 내가 지금 요렇게 이제 동전이 10원짜리 동전이 5개가 있어. 5개가 있으면 50원짜리로 대신해서 낼 수가 있지. 그럼 중복이 생기겠지, 50원짜리에서. 그러면 어떻게 된다? 큰 금액을 다 작은 금액으로 바꿔줘야 된다라고 했어. 그러면 100원짜리 동전을 일단 50원짜리로 바꿔서 이거 50원짜리가 4개가 있어. 근데 50원짜리를 10원짜리 동전이 만약에 5개 있다면 10원으로 대신 낼 수 있지. 그럼 이 50원짜리를 어떻게 된다? 전부 10원짜리로 바꿔주라고. 10원짜리 몇 개? 200원이니까 20개로 바꿔주는 거야. 이해되겠니? 그럼 총 10원짜리가 25개 있다고 요거를 세면 돼. 방법은 몇 가지일까? 10원부터 250원까지 25개, 25가지. 이해되겠니? 되겠어? 이렇게 동전을 세는 겁니다. 자, 여기인데 여기서 이제 확인체크 풀면 되는데 요거 하기 전에 하나만 더 알려줄게. 센수하게 했을 때 개념을 넣는데 수용도라는 게 있거든. 수용도가 저희가 뭐냐면 얘를 가지치기로 해가지고 직접 표를 그리면서 세는 것을 얘기를 해. 근데 요거 대표적으로 하는 게 어디 거냐면 내가 내 시험지를 채점하면 안 된다. 또는 의자가 있는데 내가 내 자리에 앉으면 안 된다. 그리고 가방인데 매. 근데 내가 내 가방을 매면 안 된다. 이런 경우의 수를 셀 때 얘기를 하는 건데 내가 예를 들어 사람이 ABC 3명이 있어. 이 ABC라는 3명이 있는데 시험을 쳤어. 이제 채점을 할 거야. 근데 자기가 자기 시험지는 채점하면 안 돼. 그래서 표를 그려보면 그럼 A라는 놈이 채점 가능한 시험지는 B라는 시험지와 C라는 시험지만 가능할 거야. 그럼 B라는 시험지 시험 채점을 했으니까 남은 시험지 A 거랑 C 건데 A, C하면 C가 같아지니까 여기선 C, A 해서 자기가 자기 걸 채점하지 않게 배열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될 거고 만약에 C를 채점했다 그럼 남은 게 B인데 B가 같아지면 안 되니까 이렇게 해서 채점하면 요 두 가지가 A, B, C라는 놈이 자기 시험지를 채점하지 않는 경우의 수가 돼. 이해되겠니? 그런데 내가 만약에 D로 한 명 더 한다면 어떻게 될까? 표를 그려봐야 되겠지. 그래서 표를 그려보면 얘가 표를 그리는 방법을 일단 한번 본다면 A가 채점할 수 있는 게 B라는 놈과 C라는 놈과 D를 채점을 할 수 있게 될 거야. 되겠니? 그러면 B를 채점했으니까 남은 게 A, C, D인데 여기에 A, C, D 뭐가 와도 겹치는 게 없으니까 A도 가능, C도 가능, D도 가능해. 그럼 BA라는 놈을 채점하고 나면 CD가 남았을 건데 여기서 CD가 같아지면 안 되니까 이렇게만 채점이 가능하고 B와 C를 채점했으면 남은 게 A와 D인데 D가 같아지면 안 되니까 D, A 이렇게 가능하고 BD를 채점을 했으면 남은 게 A와 C의 시험지니까 C가 같아지면 안 되니까 A와 C 이런 식으로 표를 직접 그려야 되는 거야. 되겠니? 그럼 C로 한번 해보자. C는 A, B, D가 가능한데 B가 자기 자신을 하면 안 되잖아. 그럼 여기서 가능한 건 A와 D만 가능하다는 거야. 되겠니? 그럼 A라는 놈을 채점했으면 C와 A랑 B, D가 남았을 건데 D, B로만. 왜냐면 D가 같아지면 안 되니까. 그리고 C, D를 하면 A, B가 남았는데 A, B라는 놈은 어떻게 해도 겹치지 않으니까 A, B도 가능, B, A도 가능. 이런 식으로 써주는 거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D까지 다 쓰면 총 몇 가지가 나오냐면 9가지가 나와. 그래서 매번 이 4개로 수용도를 그리면서 9가지를 매번 확인하지 말고 4개로 수용도를 그리면 9가지 경우의 수가 나오는 걸 외우고 있어. 아까 3개는 몇 가지였지 가오나? 수용도 그렸을 때? 좀 전에 아까 표 3명 했을 때 표가 몇 가지 있을 경우의 수? 몇 가지였니? 몇 가지? 2가지. 시연아 9가지. 9가지. 4명을 하면 몇 가지라고? 방금 반말했는데. 이런 신박한 너를 무슨 생각하냐? 너는 왜 이래? 시연아 너는 무슨 생각하고 있니? 답을 완전히 혼자 딴 데로 가네. 방금 4명으로 수용도를 그렸을 때 몇 가지 나온다네. 가오나 몇 가지 나오나? 9가지. 방금 얘기했잖아. 그래서 이까지는 자주 나오니까 꼭 알아두고
한 명 더해서 2로 해서 5명으로 수용도를 그리면 44가지가 나와. 매번 그릴 수 없겠지. 그 44개를 해서 외우고 있어. 근데 잘은 안 쓰인다. 44가지까지. 근데 알아는 두고 그러면 내가 문제를 내볼게. 자, 5명이 시험을 쳤어. 근데 그 시험 중에서 한 명은 자기가 자기 걸 가만아! 한 명은 자기가 자기 걸 채점하고 나머지 4명이 각자 다른 사람의 시험지를 채점하라는 문제가 있어. 경우 수를 세 번. 몇 가지가 될까? 세 가지. 한 명은 자기가 자기 걸 채점하고 나머지 4명은 다른 사람 걸 채점하라는 문제야. 경우 수 각자 세 번. 5명이에요? 5명. 5명이 이런 문제 나오는 거야. 직접 세고. 몇 가지? 시연아 몇 가지? 120. 가온아 몇 가지? 영현아 몇 가지? 모르겠어. 소원아 몇 가지? 모르겠어. 자 보자. A, B, C, D 이 5명이서 시험을 하는데 내가 이 중에 한 명만 자기가 자기 걸 채점을 하고 나머지는 다 다른 사람 걸 채점을 하래. 그러면 내가 이 중에서 한 명만 자기 자식 걸 채점하자. 근데 그 한 명을 고르자. 몇 가지지? 너는 이걸 채점해. 고를 수 있는 게 몇 가지야? 그렇지, 5가지. A, B, C, D 이 5명 중에 한 명. 그럼 그 한 명을 내가 A라고 해보자. 그러면 나머지 4명은 너희가 자기가 자기 걸 아니게 채점을 해. 몇 가지가 나와? 수용도를 그려야 되겠지, 이 4명은. 4명으로 수용도 그리면 몇 가지 나와? 9가지. 그러면 내가 A가 채점했을 때 나머지 수용도 그리면 9가지. B가 네가 네 걸 채점해하고 나머지 A, C, D, E로 수용도 그리면 9가지. 그런 식으로 되니까 총 5 곱하기 5가지 경우수가. 이해되겠니? 여기까지 확인적으로 좀 풀자. 아우 순열까지 해야 되는데 할 수 있겠나? 일단 확인적으로 풀어보자. 오늘 숙제는 다 했나?